대한민국 국회 정면입니다. 본관 정면. 평화와 번영의 상입니다. 자유와 번영의 상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회기가 아니라서 국회 의사당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저곳은 국회 도서관입니다. 여의도 안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옛날에는 광화문에 있었는데 세종로, 광화문, 태평로 여기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야 국민들하고 일상적인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쪽은 의원회관입니다. 의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시절에 지은 국회의사당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큰 공사를 한 셈입니다. 저 청동돔입니다. 국회 하면은 사람들이 국회 해산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요사이는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제왕적 국회다 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1948년 5월에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임시의장은 최연장자인 이승만이었습니다. 그 국회 개원식 회의록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문서입니다. 그리고 7월에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헌법에 맞춰 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8월 초에 취임하고 8월 15일 정부 구성을 발표를 하면서 건국 과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면은 이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헌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북한은 스탈린이 써준 헌법대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이른바 국가니까 유엔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가가 수립되었으므로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에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공인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국회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민 국가를 만든 것입니다. 국회의 역사는 오래됩니다. 80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1215년 6월에 영국에서 귀족들과 존 왕 사이에 맺어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의 60몇 개 조항 안에 귀족회의를 구성한다. 귀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왕은 자유민들한테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귀족회의가 생겼습니다. 귀족회의가 왕의 권한을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국회의 출발점입니다. 그 귀족회의가 나중에 영국에서 의회로 발전합니다.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사는
의회, 자유민들이 뽑은 의회와 왕의 끊임없는 권력투쟁이었습니다. 1600년대 들어가면은 의회가 힘이 세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찰스 1세를 반란죄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합니다. 유럽에서 국회가 왕을 처형한, 단두대에서 목을 자른 이 사건이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 140년 뒤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루이 16세를 또 단두대에서 처형을 합니다. 이처럼 국회와 왕 사이의 대결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개인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하고 보장되기 시작하고, 특히 적법 절차 없이는 아무나 잡아넣을 수 없다고 하는 인권 조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국회와 왕 사이의 대결이 항상 피비린내 나는 정변의 연속이었는데 1688년 명예혁명 이후에는 그런 유혈 사태 없이 정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국회 주권주의입니다. 영국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의회가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늦게 출발한 민주주의이지만은 그래도 이 국회가 인권, 자유를 수호하면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은 이 국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저 본관 홀에 있는 재헌국회 의원들 부조 밑에 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 제정으로서 민주 독립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하니까 국회가 여야 없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은 대한민국 국회 부정이고 이것은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시기에 국회가 여러 가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은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국회가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독재를 견제한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시기에 12명의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뽑혔습니다.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10명입니다. 10명.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분은 두 사람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러니까 이 국회가 결국은 권력도 만들어내는 산실이죠. 산실. 지금 그러면 이 국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서 일어선 나라인데 지금 한국의 일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시장경제도 지우고 사회주의, 독재, 계급 독재 체제의 나라로 만들려는 개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을 저지해야 될 기구가 바로 이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국채를 부정하는 개헌은 그 자체로서 위헌이고 무효입니다. 그것은 혁명이나 쿠데타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지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이든 민중혁명이든 군사혁명이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반역입니다. 국채 변경이라고 점잖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 태극기도 내리고
평창올림픽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의 생일도 지우려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 생일도 지워집니다. 국회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또 다른 임무를 맡았습니다. 국회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국채를 수호하는, 그것을 위해서는 정권과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